안녕하세요, 가랑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공항과 차트 그 첫 번째 영상입니다. 특히 공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아니 근데 이 사람은 공중항법 1, 장주 1, 항공역학 1, 이번엔 공항과 차트 1, 다 1편만 만들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행에 대한 이해가 생기려면 다양한 방면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행을 둘러싼 그 주변 환경에는 약어나 컨셉, 규칙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알아가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천천히 이것저것 알아보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시간도 절약되죠.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분이 제로에서부터 시작하신다면 이 1편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공항에서 비행을 한다 그러면 그 공항에 대한 연구가 사전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항의 자료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 소스가 있는데요. 국내 공항의 경우 한국공항공사가 발간하는 AIP를 참고하시거나 잽슨 등의 차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AIP의 내용은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소 불친절하게 작성되어 있어 이해하기가 어렵고 조종사에게 불필요한 내용도 많죠. 잽슨은 매우 유용하지만 가장 큰 단점은 유료라는 점입니다. 유료라는 점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이 접근하기엔 어렵죠. 국내 공항들은 IFR이 주를 이루는 항공사 위주로 짜여지다 보니 국내에는 제대로 된 VFR 차트조차 없습니다. 범용항공, 즉 제너럴 에비에이션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죠. 국내 공항에서 눈을 돌려 해외 공항, 특히 미국 쪽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제너럴 에비에이션이 매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작업용 비행기를 갖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 취미로 비행을 즐기는 사람도 있는 등 매우 다양합니다. 미 항공청 FAA는 제너럴 에비에이션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FAA선 모든 문서와 차트를 온라인으로, 그것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다만 책이나 종이로 된 차트는 인쇄 비용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구입을 하셔야죠. 여기에 더불어 스카이벡터라는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FAA와 같이 공식 소스는 아닙니다만 유용한 기능이 많으므로 스카이벡터는 추후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항을 하나 정해볼까요? 실비행과 시 모두를 고려해봤을 때 미국 공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미국 공항 하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남서부 애리조나주에 있는 버카이라는 이 작은 공항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4레터 코드로는 KBXK인데요. 이 공항의 정보는 FAA에서 발간한 Airport Facility Directory AFD라는 책자로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AFD 정보는 보통 스카이벡터의 에어포츠 매뉴얼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AFD가 무엇이냐? 개인용 활주로 등을 제외한 미국 내 거의 모든 공항들은 바로 이 AFD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양도 많아서 미국 6개 지역으로 나눠서 배포하고 있는데요. FAA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요. 크로스 컨트리 할 때 AFD 한 권씩 갖고 다니면서 이 공항 저 공항 돌아다닐 때 매우 유용한 책입니다. 민간 공항 상점에 들어가시면 보통 이 AFD를 판매하는데요. 6불 내외로 살 수 있는 저렴한 가격이라서 미국 가실 일이 한번 있다면 기념으로 하나 구입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버카이의 경우는 Southwest United States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이 지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AFD를 읽어보니 여러 정보가 있는데요. 중요 정보만 읽어보겠습니다. 공항은 이름 말고도 코드가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예로 들면 이름은 인천국제공항이고 ICAO 4레터 코드로는 RKSI, IATA 3레터 코드로는 ICN입니다. 미국 내 공항은 4레터 코드가 K로 시작하는데 보통 이 K를 제외하면 FAA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BXK, KBXK 이렇게 FAA, ICAO 코드 2개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에어포트 필드 엘리베이션 공항 표고가 1033피트인데요.
평균 해수면보다 1033피트 위라는 내용입니다. 에어포트 비콘이 있군요. 이 비콘은 특히 밤에 매우 잘 보이는데요. 이 비콘은 여기 공항에 있다 이것을 나타냅니다. 하얀색과 초록색이 번갈아 가면서 보인다. 그러면 이것은 랜드 에어포트, 육상 공항을 의미하고요. 군 공항은 하얀색이 2번 깜빡이고 초록색으로 길게 1번, 수상 공항은 노란색과 초록색이 번갈아 가면서 나옵니다. 밤에 공항 근처에 계시다면 한 번쯤은 비콘을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습니다. 매우 잘 보이거든요. 트래픽 패턴 알티튜드는 2009피트인데 어라? 그럼 TPA가 2009피트면 2009피트 1피트까지 신경 써가면서 정확하게 패턴을 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럴 땐 상식선에서 가까운 베개 자리로 반올림하셔서 2000피트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장주 1의 영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여기서도 장주 고도가 에어포트 필드 엘리베이션 더하기 1000피트이군요. 슬슬 전에 배웠던 내용이 한두 개씩 보이죠? 못 보셨다면 카드에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런웨이 17과 런웨이 35가 있고 길이는 5500피트, 너비는 75피트네요. 세스나 172의 날개 너비가 36피트 정도 되니까 충분한 너비입니다. 아스팔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S는 랜딩 기어의 바퀴가 하나, 싱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바퀴가 하나라는 말은 외발 비행기의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랜딩 기어 한쪽당 바퀴의 숫자를 의미하죠. 12.5는 최대 중량이 12500파운드의 비행기가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MIRL은 Medium Intensity Runway Lights로 야간에 활주로 불빛이 최대 중간 세기까지 지원된다는 내용이죠. 파피를 한번 볼까요? 파피는 Precision Approach Path Indicator로 보통 활주로 옆에 있습니다. 비행기가 공항에 접근할 때 보통 3도 강하각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이 3도를 기준으로 높은지 낮은지 화이트와 레드 색상으로 알려줍니다. 3도를 정확하게 유지하면 투 화이트, 투 레드가 나타나고요. 낮아지면 레드가 많아지고 높아지면 화이트가 많아집니다. 낮으면 위험하니 빨간색, 즉 레드로 외우시면 안 헷갈리시겠죠? 파피는 보통 4개의 라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나 간혹 2개짜리인 곳도 있습니다. 런웨이 17 P2L의 의미는 파피 라이트 2개짜리가 활주로 왼편에 있다 입니다. 파피의 강하각 글라이드 패스 앵글이 3.13도이군요. TCH는 Threshold Crossing Height라고 해서 파피를 따라 접근했을 때 활주로의 끝, 즉 활주로의 시단을 40피트로 통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런웨이 35는 파피 라이트가 4개짜리가 왼쪽에 있는 거네요. 오, 여기 보니까 right traffic 있죠? 런웨이 17만 right traffic이고 런웨이 35는 언급이 없으니까 left traffic이 되겠습니다. Light Activate MIRL Runway 1735 CTAF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것은 CTAF 주파수로 마이크 키를 이용해서 공항의 라이트를 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미국의 작은 공항의 경우 공항을 운영하는 사람이 24시간 없다 보니 야간에 라이트를 켜줄 사람이 없죠. 그래서 조종사가 무전기 마이크 키를 누르는 횟수를 조절해서 라이트를 켤 수 있도록 공항 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버가이의 경우 이에 속하고요. 마이크 키를 누르는 횟수에 따라 라이트의 인텐시티, 즉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7번은 하이 인텐시티, 5번은 미디엄 인텐시티, 3번은 로우 인텐시티입니다. 버가이의 경우 미디엄 인텐시티까지 지원되니 5번이나 혹은 3번 눌러주면 되겠죠. AWOS는 기상을 알려주는 ATIS와 비슷한데요. 특정 주파수로 기상 정보를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ATIS와 AWOS의 가장 큰 차이점은 ATIS의 정보는 사람이 기계로 측정한 값을 확인하고 정제된 정보를 제공해준다면 AWOS의 경우 사람의 개입 없이 순수 기계가 측정한 값을 알려주는 차이 정도가 있습니다. 버가이 공항의 경우 AWOS의 주파수는 119.625입니다. CTAF는 Common Traffic Advisory Frequency라고 해서 타워가 없는 공항은 조종사들이 맹목방송 및 서로 교신을 하면서 공항을 이용하게 됩니다.
흔히 멀티컴이라고 하는 것이 이 CTAF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유니컴, 이건 뭘까요? 보통 유니컴은 타워가 없는 넌타워 공항에서 많이 쓰이는데요. 공항마다 유니컴을 담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항공교통관제는 해주지 않지만 공항에 여러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현재 공항의 기상을 알려주거나 트래픽 정보, 램프인 할 때의 마샬링이나 급유, 자동차 렌트 같은 것을 말하죠. 즉 이러한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 유니컴 주파수를 맞춰서 말하면 됩니다. 보통 작은 공항의 경우 CTAF가 유니컴과 같은 주파수를 공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 CTAF로 접근하면 유니컴을 담당하는 분이 주파수를 모니터해주면서 기상과 활주로가 비어있다는 등의 여러가지 도움을 주기도 하죠. 에어포트 다이어그램을 한번 볼까요? 활줄의 길이는 5,500피트, 너비는 75피트네요. P와 동그라미, 이거는 파피를 나타내는데 각각 활주로 끝 왼쪽에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죠. 윈드콘 혹은 윈드싹이 총 4개가 있네요. 이 잠자리채 같이 생긴 것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내 주는데요. 풍향은 꼬리의 반대 방향이 되고요. 풍속의 경우 5개의 레이어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이 레이어 하나당 3노트의 풍속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15노트라면 윈드싹이 끝까지 바람에 나부끼겠죠. 별 모양같이 표시된 요건 에어포트 비컨입니다. 자, 이 정도면 공항에 대해서는 거의 알아본 것 같네요. 작은 공항이라고 해도 공부할 게 생각보다 많은 공항이죠. 미국 내 공항을 다닐 때는 AFD를 참고하시면서 비행을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는지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Have a safe flight.